당장 나가.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 30년 전 그날 쏟아지는 빗속에서 아내는 우산도 없이 쫓겨났습니다. 제 출세를 위해 저는 피도 눈물도 없이 조강지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30년이 흐른 설날 아침, 우연히 지나친 시골집 마당에서 저는 멈춰버린 심장을 부여잡아야 했습니다. 제가 버린 그녀가 웬 낯선 남자와 아이의 손을 잡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웃고 있었거든요. 이제 너무 늦어버린 한 남자의 처절한 속죄와 30년 만에 밝혀지는 충격적인 진실이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계신 곳에서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챕터 1 설날의 눈물. 폭설이 쏟아지는 설날 아침이었습니다. 최고급 세단 한 대가 하얀 눈 사이를 헤치며 국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강진호 회장의 시선이 창밖 풍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운전석의 조 비서가 백미러로 강진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회장님, 30분 후면 선산에 도착합니다. 강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는 국도를 따라 계속 달렸습니다. 눈발이 점점 거세졌습니다. 와이퍼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강진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해마다 설날이면 이 길을 지나갔습니다. 부모님 산소에 차례를 지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30년째 같은 길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차가 작은 마을 입구를 지나갔습니다. 국도변으로 낡은 단독주택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강진호가 무심코 창밖을 보다가 갑자기 몸을 일으켰습니다. 한 집 마당에 파란 천막이 쳐져 있었습니다. 천막 아래 평상을 펴놓고 여러 명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차를 세워. 강진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조 비서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세우라고. 강진호가 소리쳤습니다. 조 비서가 급히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강진호가 차창에 얼굴을 바짝 붙였습니다. 마당에는 평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 만두를 빚고 있었습니다. 회색 머리를 뒤로 묶은 노년의 여성이 보였습니다. 여성이 손으로 만두피를 접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강진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명숙이. 그 여성 옆에 30대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 밀가루 반죽을 치대고 있었습니다. 청년의 무릎에는 7살 남짓한 여자아이가 매달려 웃고 있었습니다. 여자아이가 명숙에게 달려가 품에 안겼습니다. 명숙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청년도 함께 웃으며 명숙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이거 맞아요? 아이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명숙이 아이의 손을 잡아 만두피를 접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찜통이 보였습니다. 평상 위에는 빚어놓은 만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조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진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깜빡이지도 않고 마당을 응시했습니다. 명숙이 아이를 안고 일어섰습니다. 청년이 명숙에게 뭔가 말을 건넸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강진호의 손이 차창을 향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손바닥이 차가운 유리에 닿았습니다. 마치 그 따뜻한 풍경을 만지고 싶은 듯이 유리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때 청년이 명숙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입모양이 보였습니다. 명숙이 청년의 등을 다정하게 토닥였습니다. 아이가 할머니라고 부르며 명숙의 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강진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저 사람이 재혼을 했구나.
강진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회장님, 조 비서가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강진호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호흡이 끊어질 듯 가빠졌습니다. 얼굴이 점점 더 하얗게 변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어. 강진호가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조 비서가 차에서 뛰어내려 뒷문을 열었습니다. 서둘러 트렁크에서 산소호흡기를 꺼내왔습니다. 강진호의 얼굴에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산소가 들어가자 강진호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여전히 그 마당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명숙이 아이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청년이 평상 위 만두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천막 안의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명절 풍경이었습니다. 병원으로 가시겠습니까? 조 비서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안 돼. 강진호가 호흡기 너머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지금 상태가 저택으로 가. 지금 당장. 강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 비서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진호는 뒤를 돌아보며 눈 쌓인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명숙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이를 안고 웃는 명숙의 모습이 눈에 계속 어른거렸습니다. 차는 한참을 달렸습니다. 강진호가 산소호흡기를 벗었습니다. 호흡은 안정되었지만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조 비서가 백미러로 강진호를 살폈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십니까? 됐어. 그냥 가. 강진호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눈발은 여전히 거셌습니다. 1시간 뒤 차가 대저택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거실에는 벌써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강진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현부인 한혜란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큰아들 강성준과 둘째, 셋째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정장 차림의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늦으셨네요. 한혜란이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강성준이 앞으로 나서며 탁자 위에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이걸 좀 보십시오. 강성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유산 분할 비율이 빼곡하게 적힌 표였습니다. 각 항목마다 숫자와 백분율이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강진호가 낮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연세도 있으시고 건강도 좋지 않으시니 미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한혜란이 찻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변호사 선생님도 모셨습니다. 오늘 서명하시면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둘째 아들이 덧붙였습니다. 셋째 딸도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설날에 이걸 들고 온 거야? 강진호가 서류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시간이 없잖아요. 아버지도 아시다시피 회사 일도 정리해야 하고. 강성준이 펜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나가. 강진호가 말을 끊었습니다. 아버지, 나가라고 했어. 강진호가 소리쳤습니다.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변호사가 눈치를 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한혜란이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강성준이 입술을 깨물며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거실에 있을 테니. 한혜란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강진호가 서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혜란이 강성준을 보며 눈짓했습니다. 서재 문이 쾅 닫혔습니다. 강진호가 책상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책장 뒤편 벽에 숨겨진 금고가 있었습니다.
강진호가 번호를 눌렀습니다. 금고 문이 열리며 이중 금고가 나타났습니다. 다시 번호를 눌렀습니다. 작은 상자가 보였습니다. 강진호가 상자를 꺼내 열었습니다. 낡은 은가락지 한 쌍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진호가 가락지를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명숙이 식탁 위에 가락지를 놓고 문을 나서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은가락지가 손 안에서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강진호가 가락지를 쥐고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재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한혜란이 복도를 걸어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강진호가 낡은 은가락지를 쥐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혜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한혜란이 복도 끝으로 걸어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보안팀장, 지금 당장 올라와. 잠시 후 보안팀장이 한혜란 앞에 섰습니다. 오늘 회장님 차량 이동 경로를 전부 확인해. 한혜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보안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CCTV, 블랙박스 다 확보하고 특히 차가 멈춘 곳이 있으면 그 주변 영상을 전부 가져와. 건물, 사람 전부 다. 알겠습니다. 보안팀장이 고개를 숙이고 내려갔습니다. 한혜란이 서재 문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손가락으로 턱을 쓰다듬으며 복도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같은 시각 강진호가 서재 안쪽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조비서 올라와. 지금 당장. 5분 후 조비서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강진호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본 여자 있지? 네, 회장님. 조비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이명숙이야. 30년 전에 내 아내였어. 조비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강진호를 바라봤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전부 알아봐. 그리고 옆에 있던 청년, 그 사람도. 알겠습니다. 조 비서가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재혼했는지도 확인해. 남편 신상, 가족관계 다. 아이가 누구 자식인지도. 강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밀로 해.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 특히 부인한테는 절대. 명심하겠습니다. 조 비서가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해. 정보팀을 동원하고 행정 기록도 다 뒤져봐. 이웃들한테도 물어보고. 네, 회장님. 최대한 조심스럽게 진행하겠습니다. 집 주소는 기억하지? 네,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조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서 직접 봐. 어떻게 사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전부. 강진호가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조 비서가 나가자 강진호는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흑백 사진 속 여자가 우산도 없이 빗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뒷모습만 보이는 사진이었습니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강진호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책상이 재떨이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사진 모서리에 불꽃이 옮겨 붙었습니다. 종이가 까맣게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명숙의 뒷모습이 천천히 연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강진호가 재떨이를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재가 된 사진 위로 눈물이 떨어져 흔적을 남겼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저택 마당을 뒤덮어가고 있었습니다. 강진호가 은가락지를 다시 금고 안에 넣었습니다. 금고 문을 닫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챕터 2 숨겨진 진실. 조 비서가 뒷조사를 시작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재래시장 골목 구석에 원조 소머리 국밥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조 비서가 시장 입구 구석에 차를 세웠습니다. 차 안에서 망원 렌즈가 달린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렌즈를 국밥집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7시였습니다. 국밥집 셔터가 올라갔습니다. 명숙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습니다. 손에는 빗자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명숙이 가게 앞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조 비서가 셔터를 눌렀습니다. 카메라가 찰칵 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뒤에서 청년이 나왔습니다. 3일 전 그 마당에서 봤던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이 명숙에게서 빗자루를 받아들었습니다. 태윤아, 너는 배달 준비해라. 오늘 주문이 많을 거야. 명숙이 청년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태윤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조 비서가 수첩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명숙이 주방에서 국밥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태윤이 배달 오토바이에 보온 가방을 실었습니다. 조 비서가 차를 조금씩 움직이며 태윤의 동선을 따라갔습니다. 태윤이 첫 번째 배달지에 도착했습니다. 공사장이었습니다. 태윤이 국밥 여러 그릇을 들고 내렸습니다. 수고하세요. 태윤이 인부들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인부들이 국밥을 받아들었습니다. 태윤 씨, 오늘도 고마워요. 어머니한테 안부 전해드려요. 한 인부가 말했습니다. 네, 그러죠. 태윤이 대답하고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조 비서는 오후까지 태윤의 배달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태윤이 국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명숙과 함께 골목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작은 다세대 주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2층 창문에서 어린 여자아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윤이 아이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명숙과 태윤이 현관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조 비서가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옆집 주민이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습니다. 조 비서가 다가갔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여쭤볼 게 있는데요. 조 비서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주민이 조 비서를 쳐다봤습니다. 2층에 사시는 분들, 어떤 분들인지 아십니까? 태윤 씨 말씀하시는 거예요? 착한 청년이죠. 어머니랑 딸아이랑 셋이 살아요. 주민이 쓰레기 봉투를 버리며 대답했습니다. 애기 엄마는요? 태윤 씨요? 아내가 몇 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대요. 그때부터 혼자 딸 키우고 있어요. 그럼 어머니는 태윤 씨의 친어머니죠. 시장에서 국밥집 하시는데 정말 맛있어요. 주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안 계신가요? 할머니 남편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혼자 사세요. 남편 없이 아들 하나 키우셨대요. 조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차로 돌아와 수첩에 내용을 적었습니다. 이틀 뒤 조 비서가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두꺼운 보고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회장님, 조사가 끝났습니다. 강진호가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장을 넘겼습니다. 명숙의 최근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명숙 씨는 재혼하지 않으셨습니다. 30년간 혼자 사셨습니다. 조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진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청년 태윤 씨는 이명숙 씨의 아들입니다. 이혼 직후 미혼모 센터에서 출산하셨습니다. 강진호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산부인과 기록 사본이 있었습니다. 출생 시기가 합의 이혼 시점과 강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확히 일치합니다. 태윤 씨는 회장님의 친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조 비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강진호가 보고서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종이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태윤 씨는 4년 전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었습니다. 현재 7살 딸을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강진우가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같은 시각 저택 안쪽 스위트룸이었습니다. 한혜란이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설날 당일 국도변 주택 앞에 차가 멈춰선 장면이었습니다. 마당에서 만두를 빚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한혜란이 영상을 확대했습니다. 명숙의 얼굴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 여자가 한혜란이 중얼거렸습니다.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성준아, 지금 당장 올라와. 10분 후 강성준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이거 봐. 한혜란이 노트북을 돌렸습니다. 강성준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여자가 누군지 알아? 모르는데요. 내 아버지의 전처야. 30년 전에 이혼했지. 강성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청년 봐. 나이가 어떻게 돼?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데요. 맞아. 30년 전 이혼하고 나서 태어난 자식이야. 한혜란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설마 아버지. 그럴 가능성이 높아. 너의 아버지가 설날에 그 집 앞에서 차를 세우고 한참을 있었어. 숨도 안 쉴 정도로. 강성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주사 주식을 지금 당장 매집해. 내 이름으로, 친척 명의로 다. 지금요? 늦기 전에. 저 청년이 등장하기 전에 다 확보해야 해. 한혜란이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성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뒤 강성준이 고급 호텔 커피숍에 앉아 있었습니다. 건너편에 건설 브로커가 앉았습니다. 테이블 밑으로 사과 상자가 보였습니다. 시장 일대를 재개발 구역으로 묶어야 해. 강성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넓은 지역을요? 돈은 걱정 마. 여기 있어. 강성준이 사과 상자를 밀었습니다. 브로커가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현금 뭉치가 빼곡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가게. 강성준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원조 소머리 국밥 가게 사진이었습니다. 철거 1순위야. 제일 먼저. 알겠습니다. 브로커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강성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5일 뒤 명숙의 국밥집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난 오후 2시였습니다. 손님들이 대부분 나가고 한산했습니다. 명숙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윤이 주방에서 배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쪽 작은 방에는 손녀가 책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가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건달 10여 명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앞장선 남자가 철거 고지서를 명숙 앞에 던졌습니다. 여기 재개발 구역이야. 당장 나가. 명숙이 고지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무 통보도 못 받았는데. 지금 통보했잖아. 3일 안에 비워. 건달이 테이블을 발로 찼습니다. 국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명숙이 소리쳤습니다. 이것들이. 태윤이 주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손녀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명숙이 재빨리 안쪽 방으로 달려가 아이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아이가 명숙의 목을 꽉 껴안았습니다. 건달들이 식탁을 뒤엎기 시작했습니다. 의자가 넘어졌습니다. 주방 기물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만둬. 태윤이 건달들을 막아섰습니다. 한 건달이 쇠파이프를 꺼냈습니다. 비켜. 건달이 쇠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태윤이 팔로 막았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태윤의 팔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태윤아.
명숙이 아이를 안은 채 소리쳤습니다. 또 다른 건달이 태윤의 옆구리를 쳤습니다. 태윤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엄마, 아이를. 태윤이 바닥에 엎드린 채 말했습니다. 명숙이 아이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건달들이 태윤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때 가게 밖에서 검은 세단이 멈춰섰습니다. 뒷문이 열렸습니다. 강진호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조 비서와 경호원 6명이 뒤따랐습니다. 강진호가 가게 안을 보며 손짓했습니다. 경호원들이 일제히 가게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건달들을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건달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경호원들이 건달들의 팔을 비틀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렸습니다. 쇠파이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명숙이 쓰러진 태윤을 부축했습니다. 손녀를 옆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게 입구에 서 있는 강진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진호가 한 걸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명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바닥에 깨진 소주병이 보였습니다. 명숙이 소주병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강진호를 향해 들어올렸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녀가 할머니 치마를 움켜쥐었습니다. 태윤이 바닥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강진호가 멈춰섰습니다. 입술을 떨었습니다.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나가요. 당장. 명숙이 소주병을 더 높이 들었습니다. 강진호가 명숙을 바라봤습니다. 피 흘리는 태윤을 봤습니다. 떨고 있는 손녀를 봤습니다. 조 비서가 강진호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강진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경호원들이 건달들을 끌고 나갔습니다. 건달들이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강진호가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명숙이 소주병을 내려놓았습니다. 태윤에게 달려가 상처를 살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피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명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손녀가 할머니와 아빠를 번갈아 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건물 옥상에서 남자 한 명이 망원 렌즈로 이 모든 장면을 찍고 있었습니다. 한혜란이 고용한 브로커였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챕터 3 무릎 꿇은 재벌. 식당 소동이 있은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명숙의 국밥집 셔터는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택시 한 대가 국밥집 앞에 섰습니다. 뒷좌석에서 강진호가 내렸습니다. 정장 대신 평범한 회색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수행원도 경호원도 없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강진호가 셔터 문을 두드렸습니다. 명수가. 나야. 안에서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강진호가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발, 한 번만, 얘기 좀 하자. 셔터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셔터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높이쯤 올라갔습니다. 명숙이 안쪽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플라스틱 들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들통에 물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와? 명숙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어제 일은 내가 몰랐어. 정말이야. 몰랐다고? 당신네 아들이 보낸 건달들이었는데? 명숙이 들통을 들어 올렸습니다. 강진호를 향해 물을 확 끼얹었습니다. 으윽. 강진호의 바지가 흠뻑 젖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다리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여기서 당장 꺼져. 다시는 나타나지 마. 명수가. 당신이랑 할 얘기 없어. 30년 전에 다 끝났어. 명숙이 셔터를 내리려 했습니다. 강진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명숙이 셔터를 완전히 내렸습니다. 자물쇠 채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진호가 닫힌 셔터 앞에 무릎 꿇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건물 뒤편이었습니다. 태윤이 식자재 상자를 들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다가 멈춰 섰습니다. 국밥집 앞에 무릎 꿇은 남자가 보였습니다. 태윤이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남자의 얼굴을 확대해서 찍었습니다. 검색창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JS그룹 강진호 회장. 검색 결과가 떴습니다. 뉴스 기사들이 주르륵 나왔습니다. 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JS그룹. 태윤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의 서랍장이 떠올랐습니다. 오래된 신문 스크랩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경제면 기사였습니다. JS그룹 강진호 부회장, 경영, 일선 복귀 사진 속 젊은 남자의 얼굴이 선명했습니다. 태윤이 스마트폰 화면과 무릎 꿇은 남자를 번갈아 봤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내 아버지? 태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상자를 집어들고 뒷문으로 돌아갔습니다. 1시간 뒤 강진호의 저택이었습니다. 강진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바지는 여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거실에 한혜란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사진 몇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제 철거 현장 사진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한혜란이 사진을 강진호에게 던졌습니다. 사진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강진호가 경호원들을 이끌고 식당에 들어가는 사진이었습니다. 당신이 직접 나타났더군요. 전철을 구하러. 내일이야. 강진호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일? 30년 전에 버린 여자한테 가서 무릎까지 꿇었다면서요? 한혜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가 그래? 다 알아요. 보안팀이 보고했어요. 오늘 오후에 택시 타고 가서 1시간이나 그 셔터 앞에 꿇어 앉아 있었다면서요? 강진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소송 들어갈까요? 아니면 치매 판정받고 요양원으로 갈까요? 한혜란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마음대로 해봐. 강진호가 서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혜란이 강진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후회할 거예요. 이미 충분히 후회하고 있어. 강진호가 팔을 뿌리쳤습니다.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강진호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조비서. 네, 회장님. 지금 올라와. 5분 후 조비서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준비했나? 강진호가 물었습니다. 네, 회장님. 여기 있습니다. 조비서가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강진호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안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비자금 내역서 사본이죠? 네. 지난 30년간 부인이 빼돌린 금액과 차명 계좌 목록입니다. 잘했어. 강진호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온 강진호가 서류를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한혜란이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당신이 빼돌린 돈이야. 전부 다. 증거도 다 있어. 강진호가 차명 계좌 명단을 한혜란 앞에 밀었습니다. 감히. 이혼 소송? 좋아. 법정에서 보자고. 이거 다 공개하면 당신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한혜란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류를 집어 들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2번 다시 나한테 협박질하지 마. 알아들었어? 강진호가 서재로 돌아갔습니다. 한혜란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날 밤 11시였습니다. 태윤의 집 앞에 검은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강성준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현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태윤이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강성준입니다. JS그룹 전무. 강성준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태윤이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잠깐 얘기 좀 하죠. 강성준이 서류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태윤이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계단참에서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이거 보세요. 강성준이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강남 대형 아파트였습니다. 50억짜리 아파트예요. 당신 이름으로 해드리죠. 갑자기 왜 이러세요? 태윤이 등본을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강성준이 통장을 꺼냈습니다. 잔액란에 5억이라고 찍혀 있었습니다. 50억 원이요. 현금으로. 어머니와 딸 데리고 해외로 나가세요. 미국이든 캐나다든 어디든. 강성준이 통장을 태윤 손에 쥐어줬습니다. 싫습니다. 태윤이 통장을 돌려줬습니다. 100억 드릴까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죠? 강성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이가 우리한테 한 짓을 돈으로 해결하려고요? 태윤이 등기부등본과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종이를 찢기 시작했습니다.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통장도 반으로 찢었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야? 강성준이 소리쳤습니다. 태윤이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강성준의 구두 위에 뿌렸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세요. 태윤이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강성준이 바닥에 종이 조각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JS그룹 회장실이었습니다. 강진호가 서류에 서명하고 있었습니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 지분 양도 계약서였습니다. 양도 대상자란에 강태윤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로 됐나? 강진호가 조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네. 이 지분만으로도 그룹 내 발언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좋아. 등기 처리해. 강진호가 서류를 조 비서에게 건넸습니다. 같은 시각 명숙의 시장 골목이었습니다. 굴착기 한 대가 골목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구청 철거반 직원들이 확성기를 들었습니다. 재개발 구역입니다. 모두 대피하십시오. 상인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손에 강목과 파이프를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나가야 해? 여기서 30년 장사했어. 상인들이 소리쳤습니다. 골목 입구에 바리케이드를 쳤습니다. 의자와 테이블을 쌓아 올렸습니다. 명숙이 국밥집에서 나왔습니다. 태윤이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어머니, 안으로 들어가 계세요. 안 돼. 같이 있어야지. 명숙이 태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굴착기가 천천히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바리케이드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상인들이 강목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때 검은 승합차 세대가 골목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정장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었습니다. 선두에 선 변호사가 구청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철거 금지 가처분 신청서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뭐라고요? 구청 직원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법원에서 승인 났습니다. 지금 당장 철거를 중단하십시오. 굴착기가 멈춰섰습니다. 구청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태윤이 변호사들을 바라봤습니다. 명숙이 태윤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누가 보낸 사람들이지? 명숙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JS그룹 본사 이사회의실이었습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강진호가 단상에 섰습니다. 시장 재개발 프로젝트 안건을 백지화합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강성준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미 수백억이 투입됐는데
내 돈이야. 내가 결정해. 강진호가 서류를 탁자에 내려쳤습니다. 이사진 동의 없이는 과반 찬성 받았어. 이미 강진호가 투표 결과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강성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녁 무렵 태윤이 시장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굴착기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바리케이드를 치웠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태윤이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JS그룹 비서실 조성민 어제 건달들과 함께 왔던 그 비서였습니다. 태윤이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명함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조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강태윤입니다. 아, 태윤 씨. 만나고 싶습니다. 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제가 좋으십니까? 지금 당장요. 태윤이 국밥집을 돌아봤습니다. 명숙이 안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녀가 명숙 옆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검은 마이바흐가 골목 입구에 섰습니다. 조 비서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태윤이 국밥집에서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벗어 의자에 걸쳤습니다. 명숙이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태윤아, 어디가? 잠깐 다녀올게요, 어머니. 태윤이 명숙을 안았습니다. 꽉 껴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무슨 일 있어? 명숙이 태윤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방 올게요. 태윤이 명숙에게서 떨어졌습니다. 마이바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조 비서가 뒷문을 열었습니다. 태윤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명숙이 멀어지는 차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차는 이미 골목을 벗어났습니다. 챕터 4 후계자의 등장. 다음 날 아침 8시였습니다. JS그룹 본사 비서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직원들이 정장 여러 벌을 들고 VIP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태윤이 라운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부터 여기서 보냈습니다.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비서실 직원이 태윤을 탈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최고급 정장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구두도 넥타이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사이즈는 맞을 겁니다. 어제 확인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윤이 정장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손이 떨려 넥타이를 제대로 매지 못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태윤이 다시 시도했습니다. 세 번째 만에 넥타이를 맸습니다.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강진호가 회전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태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비됐나? 강진호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태윤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해서 좋아. 같이 가자. 강진호가 먼저 회전문으로 들어섰습니다. 태윤이 뒤를 따랐습니다. 로비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윤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번쩍였습니다. 천장이 너무 높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탔습니다. 조 비서가 뒤따라 올라탔습니다. 임원들이 다 모였습니다. 조 비서가 태블릿을 보며 말했습니다. 좋아. 강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 멈췄습니다. 회의실 문이 보였습니다. 경호원 2명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긴 테이블에 임원 2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강진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태윤을 봤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지? 처음 보는데. 임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강진호가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태윤이 테이블 옆에 섰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강진호가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은 강태윤입니다. 제 아들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임원들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이게 무슨...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30년 전 이혼한 전처에게서 태어난 제 친자입니다. DNA 검사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강진호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일치율 99.9%라는 숫자가 크게 보였습니다. 말도 안 돼. 뒤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증거도 없이 갑자기. 증거는 여기다 있어요. 산부인과 기록, 출생증명서, 전부. 조 비서가 서류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임원들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강태윤 씨를 미래전략실 본부장으로 임명합니다. 강진호가 인사 발령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회장님, 이건 너무 갑작스럽습니다. 이사회 동의도 없이. 임원들이 항의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한혜란이 들어왔습니다. 뒤에 강성준이 따라왔습니다. 뭐라고요? 한혜란이 스크린을 올려다봤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당신이... 한혜란이 태윤을 쳐다봤습니다.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강성준이 재빨리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한혜란이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임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무실로... 강성준이 소리쳤습니다. 수행원들이 달려와 한혜란을 들어 올렸습니다. 회의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강성준이 강진호를 노려봤습니다. 강진호가 무표정하게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회의 끝났습니다. 모두 나가주십시오. 조 비서가 말했습니다. 임원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강성준이 마지막으로 나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태윤이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아래로 도시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 멀리 시장 골목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괜찮나? 강진호가 다가왔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힘들 거야. 하지만 너와 내 딸을 지키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 강진호가 태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어머니는요? 명숙이는? 내가 설득할게. 강진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한적한 산속 요정이었습니다. 강성준이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태상그룹 부회장이었습니다. 오랜만이네. 부회장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성준이 술잔을 따랐습니다. 급하다며? 무슨 일인가? 아버지가 숨겨둔 자식을 꺼냈습니다. 뭐? 부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30년 전 전처 자식이에요. 오늘 본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강성준이 술잔을 비웠습니다. 후계 구도가 바뀌겠군. 그래서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강성준이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뭔가? 우리 그룹 신소재 기술 전부입니다. 부회장이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걸 왜 내게? 자금이 필요합니다. 주식 매집하려면 얼마나? 500억? 강성준이 종이를 꺼내 펼쳤습니다. 계약서였습니다. 이 기술로 태상그룹이 시장을 선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JS그룹을 지킵니다. 부회장이 계약서를 읽었습니다. 펜을 꺼냈습니다. 좋아. 거래하지. 부회장이 서명했습니다. 강성준도 서명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태윤이 본부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결제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씩 넘기며 읽었습니다. 시계가 12시를 가리켰습니다. 태윤이 가방에서 보온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명숙이 새벽에 싸준 것이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치와 계란말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 한 술을 떠먹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같은 시각 JS그룹 본사 로비였습니다. 명숙이 회전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낡은 열쇠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안내 데스크 직원이 물었습니다. 비서실장, 만나러 왔어요. 명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약하셨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꼭 만나야 해요. 명숙이 데스크에 손을 올렸습니다. 잠시 후 비서실장이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제 아들, 강태윤 돌려주세요. 명숙이 열쇠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국밥집 열쇠예요. 가게도 드릴게요. 재산도 다 포기할게요. 태윤이만 돌려주세요. 명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강진호가 내렸습니다. 명숙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명숙아, 당신이 데려간 거죠? 명숙이 강진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내 아들 돌려줘요. 안 돼. 지금은. 강진호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사진들을 꺼내 명숙 앞에 펼쳤습니다. 태윤과 손녀 사진에 빨간 X표가 그어져 있었습니다. 협박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명숙이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태윤이를 노리는 사람들이야. 너와 손녀도. 강진호가 다른 봉투를 열었습니다. 혈서가 나왔습니다. 강태윤을 죽여라. 명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룹 안에서 힘을 키워야 해. 그래야 지킬 수 있어. 이런 식으로요? 태윤이가 원하지도 않는데? 명숙아, 이해해줘. 제발. 강진호가 명숙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명숙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절대 용서 안 해요. 명숙이 돌아섰습니다. 로비를 빠져나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침 뉴스가 시끄러웠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강태윤이 올랐습니다. JS그룹 신임 본부장 강태윤, 사기 전과 의혹 투자 사기로 수십 명 피해. 친자 맞나? 기사마다 합성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법정에 선 태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짜였습니다. 회사 정문 앞에 시위대가 모였습니다.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강태윤 퇴진하라. 사기꾼은 물러가라.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대기했습니다. 태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시위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적이 나왔다. 시위대가 태윤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사기꾼, 물러나. 태윤이 멈춰섰습니다. 주머니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을 시위대와 기자들을 향해 들어올렸습니다. 녹취록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짜 뉴스 퍼뜨려. 합성 사진도 만들고. 강성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얼마나 드리면 됩니까? 5천만 원. 여기 있어. 시위대가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태윤에게 집중했습니다. 태윤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송금 내역이 나왔습니다. 강성준의 비자금 계좌에서 브로커 계좌로 5천만 원이 이체된 기록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조작입니다. 저를 쫓아내려는 음모입니다. 태윤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태윤이 하나씩 대답했습니다. 회장실에서 이 광경을 보던 강진호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책상을 붙잡았습니다. 회장님, 조 비서가 달려왔습니다. 강진호가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119,
빨리. 조 비서가 소리쳤습니다. 구급차가 출동했습니다. 강진호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들이 강진호를 진찰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기겠습니다. 의사가 조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강진호가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았습니다. 복도에서 한혜란이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이거 좀 넣어줘요. 한혜란이 작은 약병을 건넸습니다. 이게 뭔데요? 그냥 해요. 돈은 줄게. 한혜란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간호사가 망설이다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명숙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태윤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승합차 한 대가 명숙 뒤에 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괴한 2명이 뛰어내렸습니다. 명숙의 입을 막았습니다. 차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으윽! 명숙이 몸부림쳤습니다. 차 문이 닫혔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약물이 링거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강진호의 팔이 굳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강진호가 신음했습니다. 조 비서가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명숙이가 위험해. 강진호가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부인이 지하 주차장에서 납치당했습니다. 조 비서가 급히 보고했습니다. 강진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등에 꽂힌 링거 바늘을 거칠게 뽑았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휠체어. 강진호가 외쳤습니다. 조 비서가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강진호가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휠체어에 몸을 실었습니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주차장? 빨리. 강진호가 휠체어를 직접 굴렸습니다. 병실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챕터 5 목숨을 건 구출. 병원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승합차가 출구를 향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에서 명숙이 몸부림쳤습니다. 괴한들이 명숙의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가만히 있어. 괴한 한 명이 명숙의 입을 막았습니다. 명숙이 발버둥 쳤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가 빠르게 나왔습니다. 강진호가 앞바퀴를 들어 올리며 속도를 냈습니다. 저기다. 조 비서가 뒤에서 뛰어왔습니다. 경호원 5명이 따라왔습니다. 승합차가 출구로 향했습니다. 강진호가 휠체어를 더 세게 굴렸습니다. 차 앞으로 돌진했습니다. 회장님, 조 비서가 외쳤습니다. 승합차 운전사가 강진호를 봤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끽! 차가 미끄러지며 멈췄습니다. 강진호가 휠체어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바닥으로 굴렀습니다. 승합차 앞바퀴 앞에 몸을 가로로 뉘었습니다. 으윽! 강진호가 신음했습니다. 약물 때문에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 미친놈! 운전사가 소리쳤습니다. 밟아. 그냥 가. 뒷좌석에 괴한이 외쳤습니다. 운전사가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강진호의 몸이 바퀴에 닿았습니다. 안 돼. 조 비서가 달려왔습니다. 경호원들이 승합차를 향해 뛰었습니다. 경호원 한 명이 야구 방망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조수석 창문을 내리쳤습니다. 퍽! 유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으악! 조수석에 앉은 괴한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른 경호원이 뒷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명숙이 보였습니다. 입에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손목이 묶여 있었습니다. 부인. 조 비서가 차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괴한을 밀쳐냈습니다. 명숙을 끌어냈습니다. 경호원들이 괴한들을 하나씩 끌어내렸습니다. 바닥에 눕혔습니다. 팔을 뒤로 꺾었습니다. 꿈쩍 마.
경호원이 괴한의 머리를 바닥에 눌렀습니다. 조 비서가 명숙의 입에서 테이프를 떼어냈습니다. 흐윽. 명숙이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괜찮으십니까? 회장님은요? 명숙이 앞을 봤습니다. 강진호가 승합차 앞바퀴 옆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보. 명숙이 강진호에게 달려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정신 차려요. 명숙이 강진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강진호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명숙아, 왜 이런 짓을 해요? 죽을 뻔했잖아요. 명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를 지켜야 해서 강진호가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경호원 한 명이 제압된 괴한의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작은 수첩이 나왔습니다. 펼쳐서 읽었습니다. 조 비서님, 이거 보세요. 경호원이 수첩을 건넸습니다. 조 비서가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명단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불륜 목격자 A-5천만 원, 불륜 목격자 B-3천만 원, 맨 위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30년 전이었습니다. 이게 조 비서가 명단을 강진호에게 보여줬습니다. 강진호가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마지막 장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혜란. 강진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명숙이가 불륜을. 강진호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그게 다 거짓이었어. 혜란이가 조작한 거였어. 강진호가 수첩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30년을. 강진호가 주차장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으윽. 강진호가 바닥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주먹에서 피가 났습니다. 명숙이 강진호의 등에 손을 올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였습니다. JS그룹 본사 이사회의실이었습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의제는 강진호 회장 해임안이었습니다. 한혜란이 단상에 섰습니다. 회장의 건강 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경영을 맡기기 어렵습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투표에 붙이겠습니다. 한혜란이 투표용지를 돌렸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목발을 짚은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백발의 허리가 굽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한 임원이 중얼거렸습니다. 박 전 이사 아닌가? 10년 전에 실종됐다던데? 노인이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한혜란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박 이사? 오랜만이요, 부인. 박 전 이사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두꺼운 장부를 꺼냈습니다. 단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한혜란 부인이 30년간 빼돌린 그룹 공급 내역입니다. 원본이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임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 한혜란이 소리쳤습니다. 여기 다 있소. 차명 계좌번호, 송금 일자, 금액. 전부. 박 전 이사가 장부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한혜란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한혜란이 장부를 집어들려 했습니다. 박 전 이사가 장부를 움켜쥐었습니다. 10년 전 부인이 나를 없애려 했을 때 이미 복사본을 만들어뒀소. 원본도 안전한 곳에 보관했고. 한혜란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회의실 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조 비서가 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보안팀원 4명이 양옆에 섰습니다. 비켜요. 한혜란이 소리쳤습니다.
부인, 경찰이 오고 있습니다. 조 비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혜란이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병원 VIP 병실이었습니다. 강진호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를 다시 맞고 있었습니다. 약물 부작용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명숙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물대야를 들고 있었습니다. 수건도 들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수건을 물에 적셨습니다. 물기를 짰습니다. 강진호의 이마에 수건을 올렸습니다. 천천히 닦았습니다. 뺨도 닦았습니다. 턱선을 따라 수건을 움직였습니다. 미안해. 강진호가 작게 말했습니다. 말하지 마요. 명숙이 수건을 다시 물에 적셨습니다. 30년을. 그만해요. 지금은. 명숙이 강진호의 손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강진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명숙이 수건으로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같은 시각 JS그룹 미래전략실이었습니다. 태윤이 요원 3명을 앞에 두고 서 있었습니다. 이 서류들을 전부 박스에 담으세요. 태윤이 캐비닛을 가리켰습니다. 강성준 라인 임원들의 배임 증거 서류였습니다. 요원들이 서류를 박스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뒤 박스 5개가 채워졌습니다. 검찰청으로 갑니다. 태윤이 박스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요원들이 나머지 박스를 들었습니다. 검찰청 민원실이었습니다. 태윤이 박스들을 접수대에 올렸습니다. JS그룹 배임 및 횡령 증거 자료입니다. 검찰 직원이 박스를 열어봤습니다. 서류가 빼곡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접수하겠습니다. 직원이 영수증을 끊어줬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교회 신소재 공장이었습니다. 야간 교대조가 작업 중이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공장 담을 넘었습니다. 배전반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가방에서 인화성 물질을 꺼냈습니다. 배전반에 뿌렸습니다. 라이터를 켰습니다. 잘 가라. 남자가 불을 붙였습니다. 화염이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남자가 담을 넘어 도망갔습니다. 배전반이 폭발했습니다. 쾅!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공장 곳곳으로 번져나갔습니다. 불이야! 직원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대피해! 직원들이 출구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안쪽 창고에 3명이 고립됐습니다. 불길이 통로를 막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창고 안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했습니다. 소방관들이 물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세단이 공장 앞에 섰습니다. 태윤이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태윤이 소방관에게 달려갔습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소방관이 태윤을 막았습니다. 제 직원들이에요. 태윤이 소방관을 밀쳐냈습니다. 방화복을 집어들었습니다. 재빨리 입었습니다. 안 돼요. 소방관이 태윤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태윤이 공장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불길이 사방에서 타올랐습니다.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태윤이 몸을 낮췄습니다. 창고를 향해 기어갔습니다. 여기에요. 창고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윤이 창고 문을 발로 찼습니다. 1번, 2번, 3번. 문이 열렸습니다. 직원 3명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태윤이 1명을 업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소방관들이 직원을 받아들었습니다. 태윤이 다시 들어갔습니다. 2번째 직원을 끌고 나왔습니다. 3번째 직원도 구했습니다. 태윤이 마지막으로 나올 때 천장이 무너졌습니다. 쾅! 태윤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저기요. 소방관들이 달려갔습니다. 태윤을 끌어냈습니다.
뉴스 헬기가 상공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태윤을 클로즈업했습니다. JS그룹 강태윤 본부장이 화재 현장에서 직원 3명을 직접 구출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생중계되었습니다. 회사 곳곳에서 직원들이 뉴스를 봤습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본부장님이다. 대단하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병원 병실에서 강진호가 뉴스를 봤습니다. 명숙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화면 속 태윤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아들. 명숙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강진호가 명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명숙이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강진호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조 비서를 불렀습니다. 금고 번호를 줄게. 받아 적어. 조 비서가 수첩을 꺼냈습니다. 강진호가 숫자를 말했습니다. 안에 USB가 있어. 한혜란과 강성준 일가의 모든 비리가 담겨 있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검찰 특수부에 넘겨. 알겠습니다. 조 비서가 나갔습니다. 3시간 후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검찰 JS그룹 한혜란 부인 자택 압수수색 강성준 전무 사무실도 동시 압수수색. 화면에 수사관들이 서류를 박스에 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한혜란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병실에서 강진호가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심장 모니터가 옆에서 삐삐 소리를 냈습니다. 갑자기 강진호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으윽! 심장 모니터의 선이 요동쳤습니다. B-, B-, 간격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강진호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쓰러졌습니다. B-, 모니터가 일직선을 그렸습니다. 경고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회장님, 명숙이 소리쳤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의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심폐소생술. 의사가 강진호의 가슴을 눌렀습니다. 1번, 2번, 3번. B-, 모니터는 여전히 일직선이었습니다. 챕터 6 속죄와 용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진호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떼었습니다. 스스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JS그룹 본사 미래전략실이었습니다. 태윤이 본부장실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녀 5명이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맨 앞에 선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법무법인 정도 대표 변호사 김성훈입니다. 태윤이 명함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명함을 건넸습니다. IT 기업 드림테크 대표 이수진입니다. 건축사무소 소장 박민우입니다. 외과 전문의 최지혜입니다. 회계법인 파트너 정현우입니다. 태윤이 명함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모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희는 모두 같은 곳 출신입니다. 김성훈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낡은 편지 뭉치를 꺼냈습니다. 태윤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강진호 회장님께서 30년간 저희에게 보내주신 편지입니다. 태윤이 편지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봉투가 누렇게 발에 있었습니다. 꺼내서 펼쳤습니다. 성훈아, 대학 합격을 축하한다. 네가 법을 공부한다니 기쁘구나. 나는 평생 법보다 힘으로 세상을 살았다.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다치게 했는지 이제야 알겠다. 너는 나와 다른 길을 가거라. 정의로운 변호사가 되어라. 편지 끝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5년 전이었습니다.
태윤이 다른 편지도 펼쳤습니다. 수진아, 사업을 시작한다니 잘했다. 하지만 조급해하지 마라. 나는 조급함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 천천히 가도 괜찮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가가 되거라. 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마다 강진호의 자필이 가득했습니다. 잉크가 번진 자국이 보였습니다. 눈물 자국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저희가 보육원에 있을 때부터 후원해 주셨습니다.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학비, 생활비 전부요. 하지만 절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박민우가 덧붙였습니다. 저희가 회장님을 알게 된 건 최근입니다. 조 비서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최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윤이 편지 뭉치를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가슴으로 끌어안았습니다. 회장님께서 이런 일을, 편지에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정현우가 자신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너희를 돕는 건 내 속죄다. 내가 버린 아내의 희생, 태어나지도 못한 내 아이에 대한 참회다. 이 돈으로라도 다른 아이들을 살릴 수 있다면 내 죄가 조금은 가벼워질 것 같다. 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책상에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본부장님, 저희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김성훈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5명이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5명을 향해 깊게 절했습니다. 병원 VIP 병실이었습니다. 강진호가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태윤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편지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강진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윤을 봤습니다. 왔구나. 네. 태윤이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편지들을 강진호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편지들 읽었습니다. 강진호가 편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30년 동안 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이들은 죄가 없었어. 내 어미도 너도. 죄를 지은 건 나였지. 강진호가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공만 쫓았어. 그룹을 키우는 게 전부였지. 명숙이가 뭘 원하는지, 뭐가 행복한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어. 태윤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했을 때 명숙이가 울었어. 하지만 나는 그냥 나갔어. 뒤도 안 돌아보고. 강진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봤지. 네가 있는 마당을. 명숙이가 웃고 있는 모습을. 그제야 깨달았어. 내가 버린 게 뭔지. 태윤이 강진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 강진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태윤이 강진호의 손을 이마에 갖다 댔습니다. 아버지. 강진호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병실 문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명숙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작은 천주머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은가락지 2개가 나왔습니다. 강진호의 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은가락지를 베개 밑에 밀어 넣었습니다. 베개를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인천국제공항이었습니다. 한혜란이 선글라스를 쓰고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손에 여권을 들고 있었습니다. 심사대 앞에 섰습니다.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여권 주시겠습니까? 심사관이 여권을 받았습니다. 스캔했습니다. 화면을 보다가 눈을 들었습니다. 잠시만요. 심사관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무언가 말했습니다. 1분 후
정장 입은 남자 넷이 나타났습니다. 인터폴 마크가 달린 배지를 보여줬습니다. 한혜란 씨? 무슨 횡령과 사기,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남자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한혜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나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한혜란이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손목 내미십시오. 남자가 한혜란의 팔을 꺾었습니다. 수갑을 채웠습니다. 찰칵. 한혜란이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이럴 수 없어. 경찰들이 한혜란을 일으켰습니다. 공항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 고급 요정 주차장이었습니다. 강성준이 차에 올라타려 했습니다. 강성준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봤습니다. 형사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산업 스파이 및 기술 유출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가 체포영장을 보여줬습니다. 뭐라고? 태상그룹에 신소재 기술을 넘긴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형사가 강성준을 차 쪽으로 밀었습니다. 손 뒤로 돌리십시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강성준이 호송차에 밀려 들어갔습니다. 사흘 후였습니다. 강진호가 퇴원했습니다. 휠체어를 탔습니다. 조 비서가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시장. 강진호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명숙이 병원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진호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응. 강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시장통으로 향했습니다. 철거가 중단된 공터 앞에 차가 섰습니다. 강진호가 휠체어에서 내렸습니다. 명숙이 옆에 섰습니다. 공터 한가운데에 말뚝이 박혀 있었습니다. 설계도가 붙어 있었습니다. 명숙 장학재단 및 무료급식소, 건축사무소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민우 소장이 서류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계약서입니다. 강진호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명숙이 옆에서 함께 읽었습니다. 하루 500인분 무료급식, 연간 100명 장학금 지급. 명숙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서명하세요. 박민우가 만년필을 건넸습니다. 강진호가 펜을 받았습니다. 계약서 맨 아래에 이름을 썼습니다. 명숙이 강진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강진호가 명숙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다음 날 JS그룹 본사 대강당이었습니다.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1000명이 넘는 주주들이 모였습니다. 강진호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부로 대표이사 회장직에서 물러납니다. 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후임은 강태훈 본부장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진호가 태윤을 바라봤습니다. 태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주주들의 손이 일제히 올라갔습니다. 압도적 찬성이었습니다. 가결되었습니다. 사회자가 선언했습니다. 태윤이 단상 중앙으로 나왔습니다. 주주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오후 태윤의 회장실이었습니다. 김성훈, 이수진, 박민우, 최지혜, 정현우가 들어왔습니다. 비서실장에 김성훈 변호사, 태윤이 임명장을 건넸습니다. 기획조정실장에 정현우 회계사, 전략기획실장에 이수진 대표, 태윤이 임명장을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우리 함께 이 회사를 바꿉시다. 사람 중심으로 5명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시장 골목 임시 식당이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테이블 2개가 전부였습니다. 명숙이 주방에서 국밥 2그릇을 날랐습니다. 나무 식탁에 올려놓았습니다. 강진호가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휠체어는 식당 밖에 세워뒀습니다. 먹어요. 명숙이 숟가락을 건넸습니다. 강진호가 국밥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맛있네. 예전이랑 똑같아요. 명숙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말없이 숟가락만 움직였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비쳤습니다. 시장 골목에 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진호가 그릇을 비웠습니다. 명숙도 마지막 한술을 떴습니다. 30년 만에 같이 밥 먹네요. 명숙이 그릇을 치우며 말했습니다. 응. 강진호가 창밖을 봤습니다. 명숙이 설거지를 하러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강진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명숙 옆에 섰습니다. 내가 할게. 됐어요. 같이 하자. 강진호가 행주를 집어들었습니다. 명숙이 닦은 그릇을 받아 물기를 닦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30년 만이었습니다. 챕터 7 다시 시작하는 인생. 경영권 분쟁이 종결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대연회장이었습니다.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빛을 쏟아냈습니다. 정장 입은 사람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단상 앞줄에 강진호와 명숙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강진호가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명숙은 진회색 한복을 입었습니다. 사회자가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JS그룹 신임 회장 취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태윤이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정장이 몸에 잘 맞았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태윤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발표 자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태윤이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낡은 국밥 그릇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하얀 사기 그릇에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태윤이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제 어머니가 30년간 시장에서 팔던 국밥입니다. 명숙이 자리에서 몸을 움찔했습니다. 강진호가 명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사골을 끓이셨습니다.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단 한 번도 재료를 속이거나 손을 빼신 적이 없으십니다. 태윤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저는 이런 경영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정성을 다하는 경영입니다.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JS그룹은 오늘부터 사람을 중심에 두겠습니다. 주주도 중요하지만 직원들, 협력사, 지역사회가 함께 행복한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강진호가 명숙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명숙이 강진호를 돌아봤습니다. 강진호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만. 명숙이 속삭였습니다. 강진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명숙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연회장 뒷문을 향해 조용히 걸었습니다. 수행원들이 눈치를 봤습니다. 강진호가 손을 저었습니다. 뒷문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어디 가요? 명숙이 물었습니다. 30년 전 못 간 곳. 강진호가 명숙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호텔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조 비서가 낡은 국산 승용차 옆에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준비했나? 네, 전부. 조 비서가 뒷문을 열었습니다. 강진호가 먼저 올라탔습니다. 명숙이 옆에 앉았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조 비서가 운전석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동해안. 네.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서울 시내를 지나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2시간을 달렸습니다.
바다 냄새가 차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에요. 조 비서가 작은 어촌 마을 입구에 차를 세웠습니다. 좁은 골목길이 보였습니다. 강진호와 명숙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낡은 민박집이 나타났습니다. 나무 간판에 바다민박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여기가 명숙이 민박집을 올려다봤습니다. 30년 전 신혼여행 오기로 했던 곳이야. 기억나? 어떻게 알았어요? 너 결혼 전에 말했잖아. 바닷가 민박집에서 밥 해먹고 싶다고. 명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박집 주인이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방 준비돼 있습니다. 주인이 두 사람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마루가 삐걱거렸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다다미가 깔린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짐은 조 비서가 가져다 놓겠습니다. 강진호가 명숙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며칠 있을 거예요? 일주일. 그렇게 오래요? 30년 못한 거 하려면 그 정도는 있어야지. 강진호가 웃었습니다. 명숙도 따라 웃었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명숙이 민박집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구석에 아궁이가 있었습니다. 장작을 주워 모았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주방에서 쌀을 씻었습니다. 보리를 섞었습니다. 솥에 앉혔습니다. 아궁이 위에 올렸습니다. 강진호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뭐해? 밥하잖아요. 못 봐요? 명숙이 불을 지피며 대답했습니다. 도와줄까? 그냥 앉아 있어요. 금방 돼요. 강진호가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명숙이 불을 지피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30분 후 밥이 다 됐습니다. 명숙이 솥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양푼을 꺼냈습니다. 밥을 퍼담았습니다. 냉장고에서 열무김치를 꺼냈습니다. 양푼에 넣었습니다. 참기름을 둘렀습니다. 숟가락으로 비볐습니다. 됐어요. 명숙이 양푼을 마루에 올렸습니다. 숟가락 2개를 놓았습니다. 강진호가 마루에 앉았습니다. 명숙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먹어요. 명숙이 숟가락을 건넸습니다. 강진호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비빔밥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마루 위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그래요? 명숙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맛있어서. 강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그만 울어요. 못 참겠어. 너무 맛있어. 강진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명숙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두 사람이 민박집을 나섰습니다. 백사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맨발로 모래를 밟았습니다. 파도가 발끝을 적셨습니다. 차가워요. 명숙이 몸을 움찔했습니다. 잠깐만 참아. 강진호가 명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파도를 향해 걸었습니다. 노을이 수평선에 걸렸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바다도 붉었습니다. 예쁘다. 명숙이 중얼거렸습니다. 응. 두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손을 꼭 잡았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주말이 됐습니다. 민박집 마당에 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태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뒷좌석에서 7살 딸아이가 뛰어내렸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가 마루로 달려갔습니다. 강진호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숙이 옆에 있었습니다. 아이가 명숙의 품에 안겼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우리 손녀,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명숙이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태윤이 마루로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왔구나. 강진호가 태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회사는? 주말이니까 쉬어야죠. 아버지도 그러셨잖아요. 태윤이 웃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네 식구가 방 안에 모였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이불 하나를 펼쳤습니다. 명숙이 아이를 눕혔습니다. 아이가 명숙의 팔을 베고 누웠습니다. 태윤이 강진호 옆에 누웠습니다. 강진호의 팔을 베개 삼았습니다. 편해요? 명숙이 물었습니다. 네. 태윤이 대답했습니다. 강진호가 이불을 네 사람에게 덮어줬습니다. 좁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불 꺼요. 명숙이 전등을 껐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별이 빛났습니다. 며칠 뒤 서울 JS그룹 본사였습니다. 김성훈 비서실장이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JS그룹은 오늘부로 내부 고발자 보호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직원을 보호하고 비리를 신고한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노동 환경 개선안도 함께 발표합니다. 주 52시간 근무 준수, 육아휴직 확대, 복지 포인트 2배 증액. 기자들이 받아 적었습니다. 태윤 회장의 지시입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네. 회장님께서 직접 주도하셨습니다. 증권시장이 들썩였습니다. JS그룹 주가가 올랐습니다. 윤리 경영의 모범 사례 JS그룹, 기업 문화혁신 선도. 언론이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였습니다. 강진호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성훈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기부 약정서입니다. 확인하시겠습니까? 강진호가 서류를 읽었습니다. 본인 강진호는 개인 명의 부동산 및 현금 자산의 90%를 사회에 환원한다. 서명하시겠습니까? 응. 강진호가 만년필을 들었습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썼습니다. 총액이 얼마죠? 5천억 원입니다. 김성훈이 대답했습니다. 명숙 장학재단에 3천억, 보육원 지원에 2천억. 알겠습니다. 김성훈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장통 한가운데였습니다. 새 건물이 완공됐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 현판이 걸렸습니다. 명숙 장학재단. 플래카드가 건물 앞에 걸렸습니다. 준공식을 축하합니다. 시장 상인들이 모였습니다. 보육원 아이들도 왔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건물 마당에 바비큐 그릴이 설치됐습니다. 숯불이 타올랐습니다. 강진호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타났습니다. 집게를 들었습니다. 고기를 그릴 위에 올렸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구우신다고? 상인 한 명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요리사예요. 강진호가 웃었습니다. 고기를 뒤집었습니다. 기름이 튀었습니다. 아이들이 줄을 섰습니다. 강진호가 구운 고기를 접시에 담아줬습니다. 맛있게 먹어.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고기를 받아들었습니다. 한쪽에서 사물놀이패가 준비했습니다. 장구, 징, 북, 꽹과리가 놓였습니다. 시작합니다. 사물놀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쿵쿵쿵, 덩덩덩.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강진호가 집게를 내려놓았습니다. 명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춤춰요. 여기서요? 응. 강진호가 명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대 중앙으로 이끌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강진호와 명숙이 어깨춤을 췄습니다. 상인들도 합류했습니다. 마당이 춤판이 됐습니다.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노래가 울렸습니다. 태윤이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딸아이가 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행복해 보여요. 응, 그러네. 태윤이 웃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강진호와 명숙이 건물 앞에 섰습니다. 30년 걸렸네요. 명숙이 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이제 시작이에요. 명숙이 강진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 이제 시작이야. 두 사람이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습니다. 건물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시장 골목에 평화가 내렸습니다. 챕터 8 온전한 마침표. 다음에 설날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강진호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옥색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명숙이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잘 어울려요. 네가 지어줘서 그래. 강진호가 고름을 매만졌습니다. 천은 시장에서 끊어왔어요. 바느질은 제가 했고요. 명숙이 강진호의 옷깃을 정리해줬습니다. 고마워. 가야죠. 태윤이가 기다려요. 두 사람이 집을 나섰습니다. 조 비서가 차를 몰고 왔습니다. 강진호와 명숙이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30분 후 태윤의 단독주택 앞이었습니다. 2층짜리 작은 집이었습니다. 마당에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손녀가 달려왔습니다. 강진호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손녀, 설날 인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실에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정장 입은 임원들은 없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방바닥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강진호가 후원했던 청년들도 보였습니다. 김성훈, 이수진, 박민우, 최지혜, 정현우가 육가락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겼다. 이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한 번 더. 박민우가 육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강진호가 방바닥에 앉았습니다. 명숙도 옆에 앉았습니다. 자, 세배 받겠습니다. 강진호가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손녀가 먼저 절했습니다. 김성훈이 일어나 절했습니다. 다른 청년들도 차례로 절했습니다. 시장 상인들까지 줄을 섰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세요. 강진호가 주머니에서 빨간 봉투들을 꺼냈습니다. 빳빳한 신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 사람씩 봉투를 나눠줬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부엌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명숙이 대형 솥단지 앞에 섰습니다. 사골 국물이 보글보글 끓었습니다. 떡을 썰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강진호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호탕하게 웃는 소리였습니다. 명숙이 칼을 멈췄습니다. 거실 쪽을 돌아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떡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점심때가 됐습니다. 떡국이 상에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맛있다. 국물이 진짜 좋네요. 감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강진호가 떡국 한 술을 떠먹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명숙을 봤습니다. 명숙도 강진호를 봤습니다.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거실에서 화투판이 벌어졌습니다. 강진호가 외투를 걸쳤습니다. 나 좀 나갔다 올게. 어디 가세요? 태윤이 물었습니다. 마당에. 명숙이 목도리를 들었습니다. 강진호의 목에 둘러줬습니다. 같이 나가요. 명숙도 외투를 입었습니다.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눈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벤치 하나가 눈에 덮여 있었습니다. 명숙이 벤치에 눈을 쓸어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강진호가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은가락지 2개였습니다. 손 내밀어봐. 명숙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강진호가 은가락지 하나를 집었습니다. 명숙의 4번째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30년 늦었네. 이제라도 됐어요. 명숙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은가락지가 햇빛에 빛났습니다. 강진호가 다른 은가락지를 자기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명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명숙아. 네. 행복해? 네. 명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진호가 눈을 감았습니다. 명숙의 어깨에 머리를 천천히 기댔습니다. 명숙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피곤해요? 명숙이 물었습니다. 강진호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가 고요했습니다. 잠깐 쉬어요. 명숙이 강진호의 머리를 어깨에 기대게 해줬습니다. 눈 위로 햇살이 내렸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집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진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대로 멈췄습니다. 명숙이 강진호를 내려다봤습니다. 얼굴이 평온했습니다.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보. 명숙이 강진호를 흔들었습니다. 강진호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윤이 뛰어나왔습니다. 어머니. 태윤이 강진호에게 달려갔습니다. 맥박을 짚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아버지. 태윤이 강진호를 불렀습니다. 강진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명숙이 강진호를 꽉 안았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강진호의 옷에 흠뻑 젖었습니다. 사흘 후였습니다. 태윤의 집 마당에 영정이 놓였습니다. 흰 천막이 쳐졌습니다. 화려한 호텔 연결식은 없었습니다. 가족장으로 치러졌습니다. 골목 밖에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검은 우산을 들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왔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왔습니다. 보육원 아이들이 왔습니다. 강진호가 후원했던 청년들이 왔습니다. 조문객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태윤이 상복을 입고 마당에 섰습니다. 비를 맞으며 이리리 인사했습니다.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쉬었습니다. 명숙이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강진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구치소 독방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습니다. 강진호 추모 다큐멘터리가 방영됐습니다. 재벌에서 자선가로 강진호 회장의 마지막 30년. 한혜란이 수의를 입고 화면을 봤습니다. 철창에 기댔습니다.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옆 독방에서 강성준도 화면을 봤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강성준이 눈을 감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JS그룹 본사 로비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언론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태윤이 단상에 섰습니다. 뒤에 커다란 동판이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오늘 강진호 전 회장의 뜻을 기리는 동판을 제막합니다. 태윤이 천을 잡았습니다. 잡아당겼습니다. 천이 떨어졌습니다. 동판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강진호의 자필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성공만 쫓았습니다. 돈과 권력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전부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 이 깨달음이 너무 늦었습니다. 부디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마이너스 강진호.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태윤이 동판을 쓰다듬었습니다. 다시 설날이 왔습니다. 선산 입구였습니다. 태윤과 딸 명숙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손에 제사상 음식을 들고 있었습니다.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발자국을 남기며 걸었습니다. 묘비가 보였습니다. 강진호 지묘. 명숙이 묘비 앞에 떡국 그릇을 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태윤이 절했습니다. 딸아이도 절했습니다. 명숙이 마지막으로 절했습니다. 절을 마치고 일어났습니다. 명숙이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묘비에 새겨진 이름을 닦았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묘비 옆에 눈사람 2개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크기가 다른 눈사람이었습니다.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겨울 햇살이 눈사람 위로 비쳤습니다. 눈이 반짝였습니다. 명숙이 강진호의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손을 묘비에 올려놓았습니다. 다음 생에는 처음부터 함께해요. 명숙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태윤과 딸이 명숙 옆에 섰습니다. 세 사람이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더 따뜻하게 내렸습니다. 눈이 천천히 녹기 시작했습니다. 물방울이 눈사람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명숙의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태윤이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딸아이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이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발자국이 눈 위에 찍혔습니다. 점점 멀어졌습니다. 묘비 위로 햇살이 계속 비쳤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잃어버렸던 것들. 하지만 강진호는 마지막 순간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거대한 그룹도 쌓아 올린 부도 세상의 권력도 아닌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진심을 다한 참회, 목숨을 건 속죄, 그리고 명숙의 용서. 그렇게 두 사람은 30년 만에 다시 손을 잡았고 강진호는 명숙의 어깨에 기대어 평온하게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그들에게 진심을 전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성공과 성취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 곁에 남는 건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